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표들이 나온 가운데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구체적인 수치들은 어떻게 됐는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어땠는지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33%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의 FTSE 지수도 소폭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이렇게 주요국들의 증시가 하락을 하며 0.99%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4,342포인트에서 종가를 만들어낸 가운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2.4%로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며 73.78달러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국제 유가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부 장관이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빈 살만의 입김이 작용을 하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원유 선물 일간 흐름을 보시더라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로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뉴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습니다.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69%, S&P 500은 1.1, 내색이 1% 하락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0.43% 각각 하락했는데요. 워싱턴의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 BPC는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경우 6월 2일에서 6월 13일 사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유가의 2.4% 넘는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항공사, 지방은행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제조업, 헬스케어, 소매, 유틸리티가 약세를 보였으며 오늘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698%, 달러 인덱스는 0.3%의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1.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가상화폐 전반 역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이 정부에게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금 부과를 요구하자 공화당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 모두 협의가 일단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뒤 트위터를 통해 디폴트를 막고 미국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메카시 의장과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면서 디폴트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인 합의를 위한 선의의 기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고 메카시 의장 역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여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넷 옐렌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다시 보내 6월 1일을 기점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백악관과 의회는 역대 78차례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디폴트 위기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의회가 제때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애플과 브로드컴이 5G 무선 주파수 구성 부품 미국
무선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양사는 5G 무선 주파수 구성 부품 및 무선칩을 생산하기 위한 이전 계약을 갱신하는 단연간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일부 5G 구성품은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에 있는 브로드컴의 공장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애플 측은 이번 거래가 5년에 걸쳐 미국 경제에 약 4,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2021년에 발표한 약속의 일부라면서 애플은 미국 업체로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며 미국 자본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쿡 CEO는 미국 제조업의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혁신성을 활용하는 약속을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계약은 2020년 두 회사가 맺은 150억 달러 파트너십 계약의 일부라고 덧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애플의 주가는 1.5%가 하락한 171달러 56센트, 브로드컴은 1.2%가 상승해 686달러 50센트 거래를 각각 마쳤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미국 2위 건축 자재 업체 로우스 컴퍼니스의 주가가 오늘 1.7%가 반등한 206달러 65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 분기 순이익은 22억 6천만 달러, 주당 3달러 77센트를 기록했고 비반복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7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3달러 44센트를 상회했으며 매출 역시 22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223억 달러를 상회했지만 동일 점포 매출은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올해 소비자들의 주택 개량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EPS 예상 범위를 종전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잉크,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어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게스 잉크, 에버크럼비 앤 피치, 콜스코프, 페코 헬스 앤 웰리스, 포트로닉스 잉크,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 그리고 스플렁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 선물 흐름에 이어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는데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56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던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셀업체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5% 올랐고요. 종가는 57만 4천 원에 형성을 해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권 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1.43% 오른 71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후반부로 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 밖에 LG화학도 2.71%로 일제히 3% 가까이 드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2.71% 오른 71만 9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장 막판에는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훈풍이 다시 도달을 한 것은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밝게 제시가 됐다는 점이 작용이 됐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5일 동안 무려 13%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입김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앞으로 2차 전지가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을 내놨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업황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SK증권은 올해 중순부터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예상이 되지만 공급자 우위 여파를 고려할 경우 우호적인 수익성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배터리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증설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셀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화학 섹터 들어가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4.17%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184만 4,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도 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8.57% 오른 51,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SK증권은 가파른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주도주 섹터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테마성 움직임으로 또 움직였던 종목은 바로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의약품 섹터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형주들도 반등 움직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4%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0.9%, SK바이오사이언스가 1.12%로 1%를 넘나드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유한양행이 2.04%, 한미약품이 1.83%, 대웅제약이 1.2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녹십자도 1.1% 상승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을 하며 감기약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서 다올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안정화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주의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의 호재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만큼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점치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859포인트의 종가를 만들어내며 860포인트를 눈앞에 둔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많이 고전을 겪었었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또 한 번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96% 올랐고요. LNF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며 결국에는 5.18%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26만 4천 원의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별다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 박스권 내에서 상승폭을 잘 유지하며 장을 마친 가운데 에코프로도 0.53% 소폭으로 오르며 57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살짝은 아쉬웠던 게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등세를 잘 이어가다가 막판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제약 섹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섹터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낸 데에는 호재 소식이 한 가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군이 국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입영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고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는데요. 현재는 입영 신검 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을 하거나 군 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신체 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시젠이 2.99%로 3%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휴마시스가 20.16%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3,040원의 종가 만들어낸 가운데 장 후반부 오후장 가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승불에 켜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고 주가의 탄력도가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진 영향이었는데 이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1년 사이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79%를 기록을 했고요. 3달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80달러 선을 기준점으로 하락률을 나타내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한 주간에 21.8%가량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없다가 국내에서 호재 소식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분석과 함께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올랐고요. 또 감기약 판매가 증가했다는 앞서서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런 삼천당 제약, 동국제약 등 이런 제약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